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면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복통과 함께 하루 수십 번씩 설사가 반복되고 대변을 참지 못하는 대변 급박감, 대변을 보고도 또 마려운 잔병감을 느끼게 되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요. 설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끔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대부분 이제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반복되면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두면 장협착이라든지 폐색, 천공, 대장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정확히 알고 치료받으면 정상인과는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소화기관인데요. 맹장과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진 대장은 섭취된 음식물의 수분과 염분을 흡수한 후 남은 찌꺼기는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대부분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직장에 염증이 있고 하행 결장까지 염증이 생기거나 대장 전체에 걸쳐 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다른 감염성 장염이나 크론병과 구별하여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비롯한 혈액, 혈청학적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합니다. 사진 보면 여기는 정상이고요. 이 부위가 염증이 있는 부위입니다. 환자분이 보시기에도 정상적인 점막이 거의 안 보이고 지금은 한 중등도의 궤양성 대장염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항염증제부터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고 4주 이내에 그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비교적 흔한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매년 5 내지 10%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은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면서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특징적으로 20 내지 30대 젊은 연령부터 발생을 해서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는 장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손상된 조직을 치유시켜서 설사, 혈변 또는 복통을 없애고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과적 치료법으로는 초기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경구약제 또는 좌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급성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가라앉은 염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 조절제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조절제까지 썼는데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주로 주사로 맞게 됩니다. 생물학 제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차단하는 기준으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물학 제제는 대부분 주사제여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신데요. 최근에는 먹는 경구약이 나오면서 효과도 주사제와 비슷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과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대장암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주로 대장과 소장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크론병 환자에게는 항문 주위에 치루 또는 누공, 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분의 대장 내시경 소변을 보니까 크론병에 합당한 궤양인 것 같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종주형 궤양이라고 해서 기찻길 같은 모양의 길쭉길쭉한 어떤 불규칙한 모양의 궤양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러한 궤양들이 막 이렇게 뭉쳐지면서 주변 점막은 막 조약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그 가라앉은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면역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통해서 관해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생물학 제제 치료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 중에 하나인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작은 창자와 큰 창자에 염증이 생기고 항문 주변에 치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론병에서 생기는 치루는 항생제와 수술만으로는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크론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크론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장 협착이라든지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장 절제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1m 이상의 장을 절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이 짧아지는 단장 증후군 같은 영양 흡수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환자의 한 20 내지 30%에는 장뿐만이 아니라 눈과 입, 관절, 피부 등의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고요. 골다공증이나 신장 결석 등의 다양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해서 마치 혹처럼 보이는 병변, 대장 용종인데요. 용종의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며 그중 선종성 용종이 악성 종양, 대장암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깊이와 진행 정도에 따라 1기부터 4기로 구분합니다. 대장 용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밖에 없는데요. 대장암의 약 80% 이상이 용종의 일종인 선종성 용종에서 생기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작은 용종이라도 꼭 제거해야 합니다. 선종이 크고 세포 분화가 빠를수록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한 선종성 용종은 남성은 40대부터, 여성은 5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4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이러한 모양의 넓게 퍼져 있는 의학적 용어로 측방 발육 종양이라고 하는 용종으로 진단돼서 오셨고요. 크기도 크고 절제술 후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 때문에 입원을 해서 절제를 받으시게 되고요. 방법은 대장 내시경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고 진정 내시경으로 통해서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벽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를 대장 용종이라고 하고요. 대장 용종 중에서는 선종이 가장 흔한데요. 이 선종은 굉장히 악성화가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선종은 대부분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막 아래쪽에다가 주사 침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이렇게 쿠션을 만든 다음에 올가미로 포획을 해서 조인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잘라내는 방식인데요. 선종은 이제 암으로 잘 되는데 이미 암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으로 변했어도 초기에는 내시경 절제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장벽은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의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암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점막층에만 암세포가 있거나 점막 하층으로 해서 1mm 미만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암의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완전히 절제가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추적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내시경 절제를 위해서 많은 기구와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2cm 이상의 큰 용종이나 초기 암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적 치료에 힘쓰고 있는 대장 종양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권위자 조영석 교수. 그는 미국 에모리대에서 암 치료를 위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약물 및 유전자 전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연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암 치료제를 전달하는 DNA 나노 카세트를 개발하고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화기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저한테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의사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런 지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또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환자분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염증성 장질환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자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하며 대장 종양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장질환 명의 조영석 교수. 환자와 소통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이어가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그는 오늘도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